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대사 없이 몸짓이나 소리, 무대 효과 등으로만 이 얘기를 전달하는 공연을 난버벌 퍼포먼스라고 부릅니다. 난타를 시작으로 점프와 비밥 등 한국의 문화를 담은 난버벌 퍼포먼스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공연 한류를 이끌어 오신 난버벌 퍼포먼스 연출가 페르소나의 최철기 대표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철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 대표께서는 뭐 공연계는 이미 마이더스 손으로 유명하고 제법 알려져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좀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 난타를 연출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난타 이후에는 점프라는 작품을 총감독하면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비바 플라잉을 제작해서 공연을 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베이징 올림픽 기념 작품을 총감독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학을 졸업하고 쭉 지금까지 이런 분야의 난버벌 퍼포먼스에 매달려 오신 건가요? 네, 거의 뭐 원래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네.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다가 연극 배우였습니까? 네, 아니면 영화 배우였습니까? 연극 배우였습니다. 아, 연극 배우. 네. 그랬다가 이제 그 넘버볼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공연 제작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공연 제작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난타라는 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보통 명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난타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또 난타가 어떤 계기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든 이가 알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난타가 이제 99년도에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그 참가하면서 네. 그 전성 매진이라는 그 기록을 세우고 네. 그 다음에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1,600개의 작품이 출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사가는 이제 그 프로모터들이 참가를 해서, 난타를 이제 여러 국가에서 네. 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유럽 투어, 아시아 투어, 북미 투어, 그 향후에는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까지 이제 진출하는 네. 그런 결과를 낳았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프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이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했고 네네. 또 2006년에는 영국의 웨스트엔드 그러니까 이제 미국판으로 보면 브로드웨이죠. 네네네. 거기서도 굉장한 네. 인기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공연물 최초로 100만 달러 수출도 받았다. 뭐 이런 굉장한 신기록 그리고 굉장히 막강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업적을 쌓으셨는데 초창기에는 국내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점프를 처음 만든 게 이제 2003년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넌버벌 퍼포먼스라는 개념이 그 우리 그 기자들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술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공연 평가가 항상 어떤 거였냐면 공연은 너무 재밌다. 근데 뭔가 1%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05년도에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박스 오피스 1위를 하면서 그 현지 언론들이 이제 극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작품이 뭔가 좀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그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에 이제 장기 공연하는 그런 이제 성과까지 얻었죠. 네.
비즈니스로도 큰 성공을 거뒀지만 점프를 만들 당시에는 빚이 뭐 20억에 달해서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하셨다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상황이? 저희가 공연을 연습하는데 2년 7개월이 걸렸어요. 보통 한 작품을 만드는데 2달 정도 연습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무술을 소재로 하다 보니까 기계체조를 접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계체를 접목하는데 저는 한 4달이면 될 줄 알고 연습을 했다가 네. 보니까 배우들이 공중에서 휘휘 날아다니려면 그렇게 한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에크로바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군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2달 공연을 했는데 네. 빚이 1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억이 빚이 생겼어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했는데 또 한 빚이 한 3억이 생기고. 아,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배우들하고 그런 오랜 시간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작품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네. 그렇게 한 2년을 하다 보니까 한 20억이 생기더라고요, 빚이. 빛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군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큰일 났다. 네. 그러다가 저희가 마음 먹은 게 그러면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가서 제대로 한번 마지막에 그 열정을 좀 불살아 보자. 검증을 받아보자. 네. 그러고 갔는데 이제 에딘버러에서 아, 박스 오피스 1위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웨스트엔드에 초청도 받고 스페인, 뭐 두바이, 그리스 등등 그 투어가 이제 막 생겨나면서 초대를 받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로얄 버라이어티 쇼라고 네. 그 영국 황실에서 매년 가장 훌륭한 작품들, 인기가 있는 작품들을 초청해서 부르이토끼 자선 공연을 하는데 아시아 최초로 저희가 또 초청이 돼서 굉장하군요. 네. 그래서 찰스 황태자하고 다 악수를 하고 네. 그래서 그때는 복장을 연미복을 갖춰 입고 가셨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서 가셨나요? 뭐 지금처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네. 그 영국 황실은 드레스 코드가 없었는 모양이죠. 네. 저희는 어쨌든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술가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정말 에디버러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그런 성과를 못 냈으면 네. 아마 저희가 한국에 못 들어왔을 거예요. 아니면 최 대표는 제일 한강교 다리로 가 있을지도 모르고.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겠군요. 네. 근데 이 기록을 보면은 점프는 이제 무술을 좀 원형을 했고, 네. 그 다음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선보였던 제는 네. 선이란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선, 네. 불교의 선을 네. 모티브로 했고, 또 제가 경주시하고 합작으로 만든 플라잉 같은 경우는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리듬 체조와 기계 체조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나와 있는데 또 최근에는 비밥이라고 해서 비빔밥을 준말로 이제 모티브를 얻었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는 누가 제공해 줍니까? 아니면 뭐 집에 사모님이 제공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해서 얻는 겁니까? 이 아이디어를. 그 작품 아이디어는 그냥 순식간에 나온다기보다는 네. 생활하면서 그 꾸준히. 누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작품의 아이디어가 그냥 네. 바로 떠오른다는 것보다는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올라요. 네. 이런 장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네. 장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네. 장면이 많아지면서 이제 스토리 라인이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그 저희는 그 연출부가 좀 많아요. 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스필버그 연출부는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었어요. 스티븐 스틸버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맞다. 창작을 할 수 있는 그 구성원들이 좀 많아야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좀 다양한 연출부들을 좀 만들어서 네. 그 안에서 다양하게 좀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품의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좀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제 생각은 더 많은 창작자들이 더 많은 작품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그 저희 회사 내에서 좀 만들어서 그런 지금도 뭐 창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하지만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기를 좀 갈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 천재보다는 팀워크를 중요시해서 네. 이 연출부에 있는 모든 식구들끼리 네, 아이디어 브레임스토밍 열심히 네, 해서 네. 이제 뽑아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최 대표가 이끌고 있는 그
뭐 극단이라고 그래야 되나 전부 종업원들 식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배우, 스태프, 사무실 식구들 합쳐서 네. 한 120명 뭐 이 정도 됩니다. 네, 중견 기업 정도 네, 네. 사이즈쯤 되는군요. 네, 네. 네, 근데 최 대표가 이제 기획한 이 남버블 퍼포먼스 여러 가지 작품들이 되게 이제 한국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한국적인 것을 하면은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어떤 점에서 주로 이제 한국적인 우리 고유한 것을 많이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난타로 에딘버러 페스티벌 참가했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어떤 거였냐면 난타를 보고 나서 유럽 사람들이 보통은 기립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네. 뭐 이래야 되는데 한 노인분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왜 울고 계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6.25 참전 용사인데 아직도 한국이 되게 못 살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재미있는 작품을 가져와서 유럽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사건이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한국적인 소재로 네. 좀 재밌는 공연을 만들어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어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 마음에서 이제 태권도 소재로 점프를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밥이라는 작품은 이제 비빔밥. 네. 그래서 한국 음식도 알리고 그 한국적인 그런 문화들을 알려서 좀 세계인들이 한국 그러면 좀 긍정적인 이미지 좀 한국 공연 잘 만드는 나라 뭐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은 좀 욕심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한국적인 것을 소재로 하다가는 언젠가는 고갈이 되고 네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다. 결국은 인류 보편의 근원적인 것을 모티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그 생각하십니까? 말에 100% 찬성해요. 왜냐하면 네. 한국적인 문화를 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소재만 빌어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랑 소통하려면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쪽이거든요. 네.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와서 보편적인 그릇 안에 담아야 되거든요. 보편성이 결여되면 사실은 그거는 세계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무슨 아프리카 토인들이 추는 춤을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네. 본인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알겠지만,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너무 전통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거야라고 외치는 것은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한국적인 소재와 보편성을 결합하면 그 전 세계인들이 즐기면서 좀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그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보편성이 결여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가져야 이렇게 내리고. 아니면 길지 않게 지금 원래는 그럼 이게 그냥 우수수수 이렇게 떨어졌었어 이렇게? 네. 큐 없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손 가리킬 때. 그 네가 안 보이잖아. 네가 보이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딱 가리잖아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옆으로 제가. 싸! 손 가리켜야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 찍는 순간에 보라고. 자세를 약간 낮춰. 자세를 약간 낮춰, 약간. 노래하기 바로 전 표정은 뭐냐면 놀람이야. 우와! 도는 순간에 표정도 같이 걸려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돌았다. 이 표정, 그치. 딱 멈추는 순간에 너도 확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이제 젊은 세대, 뭐 대학생 그룹들이 네, 동숭동에 가서 연극을 네, 네. 본다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은 되게 뭐 디지털이 좀 가수화되면서 휴대폰이 네, 급속도로 네. 보급되고 그래서 연극을 보러 간다. 저도 뭐 대학에 있지만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여전히 네, 네. 어떻습니까, 관객들은? 그래서 대학로는 아직도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힘들군요. 요새 그 뮤지컬들 이제 한류 스타들이나 네. 그 이제 연예인들이 나오는 뮤지컬들은 이제 간혹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대박 났다고 대박 그러잖아요. 터뜨리는데. 근데 그런 작품들은 많이들 보세요. 근데 네. 대학로에서 하는 이제 순수 연극 쪽은 아직도 많이 힘들죠. 그 대중성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 좀 예술성이 있는 것은 여전히 네, 네. 춥고 배고프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참 인류 역사상 여전히 계속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최 대표께서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어려운 과정도 겪고 이래서 최 대표가 책임지고 있는 그 퍼포먼스 극단의 식구들한테만은 좀 좋은 대우도 해주고 싶다. 뭐 그런 발언을 네, 하셨다고 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 저희 배우 중에 이제 네. 2년 전에 저희 배우로 합류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대학로 배우 생활을 하면서 진짜 단칸방에서 지하에서 생활을 하다가 네, 얼마 전에 지상으로 좀 넓은 집으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행복해서 행복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같이 하는 그 예술인들이 배우들 스태프들이 네. 자신의 능력으로 그 최선을 다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 안에서 같이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돼야 더 좋은 능력이 있는 예술가들이 더 열심히 이 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제작사들이 그렇게 좀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고 같이 좀 그 어떤 결과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작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익 공유자하고 비슷하군요. 제발. 그러니까 어쨌든 순수 예술을 하는 배우들도 열심히 하면은 네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네네. 실정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네네. 그래서 다시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져서 이제 네. 우리나라 순수 공연계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바람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제가 듣기만 해도 감동적인데. 자, 최근 들어서는 뉴욕의 브로드웨이나 말씀하셨지만 영국의 에딘버러, 그다음 프랑스의 아비뇽 이런 네. 세계 유수의 어떤 예술 페스티벌 쪽에서도 아시아, 한국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난타하러 처음 갔을 때는 아시아가 공연을 만든다라는 그 인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브로드웨이의 수많은 프로듀서들이 한국에 그 주목하고 있고 네. 실제로 어떤 작품들은 한국에서 초연을 해서 실험을 거쳐서 브로드웨이로 가져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창작자들을 불러서 중국 현지에서 제작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뉴욕 브로드웨이와 영국의 웨스트엔드 그다음에 3대가 이제 서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정도가요? 네. 저희가 그 창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작품은 많지는 않지만 이 열정이 지속되면 저희는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만큼 한국의 공연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경험하다 보면 해외 연출가들 그다음에 해외 뭐 작곡가 음악 하시는 분들 그 스태프들 제작자들 만나 보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거에 그 고민을 하면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창의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네. 공연 예술계에도 좀 테크놀로지하고 사이언스, 과학과 네네. 이런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야 된다, 조화를 네네.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을 네네.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영화가 뭐 이제 CG가 많이 나오면서 상상하는 것들을 막 그 화면으로 보여주잖아요. 아바타처럼. 네, 네. 근데 공연도 사실은 관객들한테 상상력을 자극해 줘야 되고 그 환상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관객들한테 어떤 꿈을 만들어 줘야 되고 네. 근데
사람이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과학 기술이 접목돼서 그 관객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 환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공연하시는 사람들이 영화가 저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연극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아. 영화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보지만 네. 공연은 내 앞에서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네. 그 안에서 만약에 환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평생 기억하는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과학기술이 접목이 돼서 그 훌륭한 작품이 난다 그러면 영화는 1년 지나면 이제 까먹잖아요. 네. 좋은 공연은 평생을 기억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상상하는 것들은 그런 과학기술하고 좀 접목이 돼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네.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극이 아무래도 이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 정말 잡음 소리까지 다 들리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극이 로망과 인간에게 판타지를 준다. 네. 네, 네. 아주 감동적인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한류가 사실 한류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해외 나가보면 정말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네, 네. 한류가 붐인데 네, 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류가 상당 기간 갈 것이다는 네, 네.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에 네, 네. 한류가 이제 거품이 뭐 끝날 것이다 네, 이런 네. 반응이 있는데 전문가로서 공연 전문가로 현업에서 보시기엔 한류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 요새 호황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보다 많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더 보다 많은 그 상상력을 가지고 네. 어떤 결과물들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싸이를 예를 들어서 싸이가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네. 우리 안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수많은 예술가와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해외에서 성공했을 때 그때 박수를 보내지 말고 이 안에서부터 박수를 보내주면 네.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2의 싸이들이 되게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제2의 뭐 난타, 점프, 비밥 이런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양함 속에서 그 훨씬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의력 저는 뭐 세계 탑이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조금 더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상상력으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좀 선배들이 네. 좀 길을 터주고 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네. 이런 문화들이 좀 형성이 된다 그러면 한류를 조금 더 길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원하는 우호적인 인프라가 좀 네, 네. 필요하겠군요. 네네.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최 대표는 잘 모르시더라도 난타나 이제 네, 네. 점프나 하실 네, 텐데 네, 이게 모처럼 기회니까 시청자분들께 그 앞으로의 뭐 이제 시청자들 아실 겁니다. 아 이분이 바로 난타와 점프를 하신 분이구나 아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경우를 좀 지금 뭐 야심이라든지 네. 지금 제가 이제 요새 고민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태양의 서커스라는 작품이 전 세계에서 만든 작품의 어마어마한 제작비와 어마어마한 그 매출을 만든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오페라 유령이나 그다음에 뭐 지킬 앤 하이드 이런 뮤지컬들도 또 굉장한 또 성공한 작품들이고 제가 이제 난타 점프를 하면서 느낀 게 퍼포먼스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뮤지컬이 가지고 있는 감동을 좀 서로 좀 조합을 해서 네. 한 작품 안에서 그런 폭발적 에너지와 감동이 같이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8년째 지금 저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작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연에 이제 이런 과학적인 기술들이 좀 들어가서 환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관객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작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나오면 아마 관객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뮤지컬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꼈다가 어떤 그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었다가 그럴 수 있는 이제 작품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 그 연극계에도 그러니까 융합이라든지 통습의 바람이 네. 불고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네, 그 언제쯤 이제 선보일 것입니까? 기대가 되는데. 거의 8년 동안 준비를 해오셨다고. 한 네. 2, 3년 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큰 성공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은 미국, 영국과 더불어 공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창작 공연으로 성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대기업의 탄탄한 지원과 예술가들의 창작 열정을 토대로 한국의 공연 문화가 또 다른 한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